과거에 주가를 끌고 갔던 동력들이 사라지느냐의 여부겠죠. 변함없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자동차 출하량 개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오히려 자율주행 개념과 함께 나올 수 있는 LG전자의 매력도 더 커진다. 일단 그 또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주도주였잖아요. 네. 이제 지금 여기에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그 핵심 기본 그 주제는 성장. 다음번에 나올 주도주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힌트를 네. 최대한 한번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먼저 과거의 주도주가 네. 올해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네. 먼저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 네. 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뭐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몰려 있잖아요. 화재도 그렇고 또 지금 뭐 고발 사건도 있고요. 네. 예, 폭락했다가 요새 또 어제 반등하면서 끝났죠. 며칠 전에 마지막 날. 네. 자, 일단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 주도주라기보다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를 끌고 갔던 동력들이 사라지느냐의 여부겠죠. 변함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건 먹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회사가 대처를,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작은 회사였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부각받고, 이제 양극재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우리 회사 많이 커진다. 그리고 또 증설도 하고 돈 자금들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좋은 회사구나 라는 관점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그 회사가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들, 그러니까 즉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컴플라이언스부터 그렇죠. 예, 회사에 대한 뭐 도덕적인 이런 논란들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또 어떻게 보면 주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또 같이 성장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크다 보니까 이를 대체적으로 대응을 또 적응을 잘 못했다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번에 화재 관련된 쪽은 진짜 대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직원들 휴식하는 쪽이고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 또 포항 쪽으로 또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는 쪽도 얘기는 잘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벌써 작년 9월 달부터 끌고 왔던 내용들이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또 회사가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 단계 쪽에 뭐 경찰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액션은 좀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는 뉘앙스가 조금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상황들이죠. 특히 사과문도 아니고 입장문이었고. 입장문.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임원들 조금 있으면 한 3월 달이면 다 만기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기되다 보니까 그때 나갈 사람들이 그냥 막판에 좀 지돈 벌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회사와는 좀 개인적인 일탈이고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임원이 회사의 얼굴 아닌가요? 근데 또 네.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문을 낸다는 거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벌어진 상황 쪽에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급락을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한창 도덕적인 해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입장 쪽에서 먼저 그 내용들은 빼고,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몇 주를 사서 얼마를 이득을 봤다 이런 내용들은 다 확정이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걸 빼고 나머지 흐름들은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거는 다른 문제고 여전히 이렇게 나가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네. 그래도 대응할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런 일이 나오면서 회사가 열부돼서 나올 수 있는 죄송한 마음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참 열심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 회사의 그 주주 관리 면에서도 네. 그래야 된다. 네. 예. 그런데 정준호 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시네요. 네. 산으로 가시는구나. 네. 잠깐 반성을 좀 하시고. 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문. 네.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네. 지금 상황에서 사요, 팔아요, 집 버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결론은 미리 말씀드렸고요. 네. 회사의 다시 한번, 왜냐면 네. 결론 다음에 뭐가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예, 앞부분을 예. 다 잊어먹었어요. 회사의 펀더멘탈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재나 뭐 도덕적 해이 문제 가지고 그러면 증설해놓은 부분들이나 뭐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나쁜 관계들이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또 뭐 ESG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가 완전히 폭발하는 단계 쪽에서 공급이 모자랍니다.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거 일단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좀 성숙된 단계에서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영향이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다시 한번 주도주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밸류 이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간단한 건데 좀 길게 얘기하신 느낌이 좀. 앞으로는 그냥 짧고 간단하게 예, 단답형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것보다 예. 그 우리 황의원 팀장이 네. 팀장과 황가 사이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 네. 김윤수 대표님도 요정과 요괴 사이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항상 요정이 되시기를. 아닙니다. 저는 요괴가 낫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일단 아까 경기민감주 이제 가치주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관련된 네. 이 주들에 대해서 또 그 종목 상담 고민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현대 한번 자동차주 한번 풀어보죠. 네. 자동차주를 보면서 지금 테슬라 실적이 최근에 발표됐죠. 네. 네, 테슬라 실적 보고 참 어떻게 보면 과거에 테슬라 망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못할 정도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테슬라의 위상이 바뀌었고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은 또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아, 그러면 좋죠. 네. 결론을 얘기해 주시고 왜 네, 네. 그 결론을 내리셨는지 그렇습니다. 근거를. 예, 또 바다로 가야 되니까 저희는. 네,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자동차 출하량 개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면 공급과 관련된 지금 쇼티지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점에 있던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게 징후는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죠. 적어도 또 원래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출하량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다가 지금 또 상반기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 기아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좀 요원합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얘기를 끝낸 이유는 테슬라조차도 작년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많이 했던 회사고요. 이익률은 올랐죠? 이익률 많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슬라 뭐 흑자 났다 그래서 좋아했던 데가 0.3센트 수익 나서 좋아했다고 하면서 그때 나왔을 때도 그래도 PR 뭐 300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PR 60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 쪽에서 더 이상 테슬라가 아무것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쪽은 증명이 됐는데 근데 그중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보셨습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기를, 그러니까 즉 모빌리티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테슬라 로봇은 아니 왜 나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네. 그 로봇 맞나요? 사람 같은데요. 네.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 로봇의 탈을 쓴 사람 같이 너무 자유롭게 춤을 춰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양산화돼서 어느 시점으로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긴 하겠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빌리티의 개념이 지금 당장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면서 나오는 로봇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현대차의 로봇계 같은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게 뭐 반려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쪽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모빌리티가 모든 좀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과 또 입력만 해놓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공장에 대해서 뭐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게 오히려 나가서 확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는 쪽에서 앞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쪽으로 자동차는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현대 기아차도 맞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실적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은 괜찮았지만 작년에 또 나왔던 현대차 실적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4분기는 생각보다 많이 위축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을 제대로 대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들과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출하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개선돼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낮은 가격이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자꾸 하락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질 건가?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이거 다시 상승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 쪽에서 만약에
일단은 자동차 쪽에 지금 샀는데 물려 있다. 네. 지금 한 20몇만 원대 해서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개선될 요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렇지만 뉴스와 관련된 쪽에서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현대기아를 바라볼 때 또 하나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전기차는 큰 IT 기기다 보니까 IT 기기를 생산하고 거기에 걸맞춰서 소프트웨어 만들어내고 그에 걸맞는 쪽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생산 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노조와의 마찰 이런 것도 잘 겪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월 10일 날인데요. LG전자에서 옴니팟 뭐 이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아, 네. 예, 이게 LG전자가 저는 더 열일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그동안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전장 쪽에 맛집, 예, 전장 부품 쪽에 맛집으로 바뀐 상황 쪽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오히려 더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이쪽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거의 자동차 딱 한 사진만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게. 근데 거의 안방 거실처럼 자동차가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율주행 개념과 함께 나올 수 있는 LG전자의 매력도 더 커진다. 차라리 LG전자가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결국 우리가 최근에 불었던 테마가 자율주행 테마잖아요. 네네.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 네.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제 얘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쪽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자율주행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가 그냥 뭐 연료 때워서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해서 덜덜덜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를 느끼고 하는 이런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는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타서 앞으로 그 안에서 뭘 할까?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게 됐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뭐 엔포테인먼트라든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즐길 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얼만큼 이런 모빌리티가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그거를 또 통제하는 칩들이죠. 반도체 같은 칩들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게 핵심이 돼서 이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가장 어디가 적합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전장 잘하는 회사고 두 번째는 이런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회사고 이렇게 되면 거의 가닥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어딘가요? 가닥이 잘 안 보이는데. LG전자, 네. 네, 현대오토에버 이런 회사들이고 가장 그 대형주 중심이네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거기다가 자금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쏟아서 성과를 끌어올리기 좋은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좋아요. 네. 자율주행이 분명히 앞으로 빅 트렌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오를 것 같다는 거에는 동의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밸류에서도 지금 그게 괜찮은 주식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비용들이 인력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특히 사업 보고서 보게 되면 R&D 비용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나갈 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성과 함께 현대오토에버가 같이 나갈 수 있는 성장성은 좀 더 명쾌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있다라고 하게 되면 타이밍을 시장이 약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시장이 약하다는 건 그 주식이 조정을 받을 그렇죠. 때. 예, 시장이 약한데 혼자만 꿋꿋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같이 롤링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 때 적절한 때 들어가서 비중을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자체를 가전하고 TV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LG가 또 이것도 그렇다고 전장 사업부 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렇지. 이제 진짜 돌맞지. 네, 그럼 LG 이제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돈 벌고 있는 과정 쪽에서 그동안에 전장 사업부를 통해서 특히 마그나와 그리고 또 GKW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또 이파워 트레인 이 관련된 쪽을 계속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은 오히려 전장에 확실히 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 요인들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험블님이 우리 김 대표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네.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파이로 모니터에서 갑자기 컨셉이 우아해지신 것 같아요. 평소대로 육회, 상쾌, 명쾌, 큐티하게 해주세요. 네. 아,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아닙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오기에 1시간 전까지 졸다가 와가지고, 네. 어제 그거 아시죠?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모르는데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게 드라마인데, 예. 좀비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또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다 보니까 어제 그거 보느라고 네, 늦게 잤다가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잘 달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아니 말씀하신 김에 네. 지금 뭐 하이브라든가 네, 네. 이 엔터와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에서도 지금 엄청 뭐 40% 이상 물리신 분도 있고 하이브에서도 45% 물리셨다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쪽 엔터 관련된 주식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컨텐츠와 관련된 쪽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을 봤었을 때 가입자 수가 앞으로 정체되거나 줄겠죠. 그렇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고 거의 이제 마무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화될수록 이제 이쪽도 더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정체가 돼가는데,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여전히 가입자 수가 성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어딜까요? 아시아 쪽이겠죠. 네, 아시아 쪽, 동남아 쪽은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제 이런 드라마가 있고 옆에 친구들이 다 오징어 게임 보면서 무궁화 꽃, 남미에서도요. 요즘 인기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발음도 잘 안 되던데 무궁화 꽃이 이거 하고 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네, 그 올라온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거리에서 찍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성장률이 더 높은 국가 쪽에 K 콘텐츠가 인기가 좀 더 있는 편이죠.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 입장 쪽에서는 콘텐츠 쪽, 특히 K 콘텐츠를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거기서 집중을 해서 커가는 국가 쪽에서 계속 맞게. 그러면 콘텐츠 쪽은 계속 관심은 봐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다면 J 컨텐츠리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한 50% 이상 빠지지 않았나요? 한번 J 좀 봐주시죠. 컨텐츠리요? 네. 하이브하고 네. 한번 일단 개별 종목을 좀 봐주세요. J 컨텐츠리하고. J 컨텐츠리는 의외로 이번에 기대감이 많이 높다 버티고 보니까. 있네요, 그래도. 이거는 아마 다음 목요일 날 개장하면은 바로 떠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DP 효과죠, 이게. 가다가 DP 인기 있다고 하니까 딱 시작했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그대로 주가가 반응하기보단 차익 실현이 먼저였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있고 또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높이 시작하게 되면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그렇죠. 그때 들어가지 마시라. 네네. 오히려 물릴 수 있으니. 갖고 계신 분들이 정리하고 다시 추세를 보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하이브인데, 네. 하이브에 대해서도 이제 뭐 몰랐습니까? 뭐 다 BTS 누구죠? 누가 제일 먼저? 군대 가는 거? 예, 연말에 군대 간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하이브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시혁 의장이 지금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상장했던 자금 가지고 이타카 홀딩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위버스 같은 경우도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BTS의 의존력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은 덜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솔직히 이거 하락한 거는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매도해서. 기관과 연기금의 행태를 잠깐 또 보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거 다 누가 샀습니까? 다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서 바로 이렇게 팔 거면 왜 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판 자금을 또 어디로 갑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또 그쪽 자금으로 또 그 비싼 들어갔죠. 자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그럼 이렇게 아예 올리지나 말죠. 그럼 아예 기대감을 이렇게 올리지나 말고 왜냐면 저기에 따라붙은 주주들이 또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때 가면 또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뭐 이제 하이브가 이제 적정 밸류가 얼마고 이런 뭐 밸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때는 또 그러면 이젠 괜히 또 할 얘기 없다 보니까 BTS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면 아마 그 올라가면서 샀던 연기금 단가는 저 위입니다. 항상 그 위쪽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연기금 손해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아서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와, 이러면 이거 정치 개입 아니에요? 아 이거 정치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돌 맞아요. 해바라기 때 해바라기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발음이 영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경고 둘.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 제가 보기에는 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손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그동안에 IPO를 통해서 밸류가 높았다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을 이제 알아가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번에 지금 그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으면서 거기서 보여줬던 대표적인 오프라인에 대한 고연 기대감이죠.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좀 연기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본 쪽은 그대로 JYP 같은 경우는 강행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들이고 거기서 하반기에 그럼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콘서트 BTS 완전체로 콘서트를 하반기에 연다라고 하게 되면 더울까요, 덜올까요? 더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 주가는 이러고 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위축된 주가에서 항상 주가는 위축되면은 안 좋은 수만 나옵니다. 또 부정적인 뷰만 나오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 뷰가 아닐 가능성과 또 개선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들고 계신 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물 나신다고 자이언트 스텝. 네. 지금 눈물 나신다고 들고 있는데 네. 네, 오늘도 산타님.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볼 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움직이면서 나왔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예. 결론은 회복합니다. 회복하는데 너무 긴 관점에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본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을 봤을 때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거기서 결합을 해서 특수효과와 함께 좀 더 멋진 컨텐츠를 만든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 외에 나왔던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NFT화가 돼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만 본다고 하게 되면 회복은 하되 예전에 보여줬던 고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는 NFT가 또 NFT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단순하게 NFT는 모두 다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그 대표님도 카톡 보게 되면 프로필 프사라고 그러죠. 네네. 이거 올려놓으시죠. 예. 뭘로 돼 있으십니까? 그냥 사진. 그냥 사진요? 네. 그냥 사진. 그냥 제 사진. 본인 본인 제 예, 사진. 네. 그러면 NFT 가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도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 거기서 나를 표시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NFT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되는 NFT로 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치와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당한 NFT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유틸 NFT라고 합니다. 그런 게 발전하기 뒤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돈 한 10만 원 주고도 사봐야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념은 지금 정착된 단계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세계가 그때부터는 펼쳐질 텐데 지금은 그 전 단계고요. 결론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격대가 한 5만 원대 넘어서 지금 중기 저항권까지 들어오게 되면 직전 고점 되죠.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롤링을 계속 탈 겁니다. 근데 시간이 확인될 때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저점에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씩 보강을 시키는 게 낫지. 이거 고점에 물렸다고 해서 저기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